현재가 이제 철인산점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10km씩 뛰고 집에서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도 제가 먼저 지친 적은 없어요. 항상 아이들이 먼저 지칠 뿐. 저는 이제 그날 공부량이 되지 않으면 집에 가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걸 모토로 삼고 가르치고 있고.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GMB 사단 캠퍼스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앨리스입니다. 영어는 국제 언어이자 생존 언어입니다. 전 세계 문건의 75%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제 영어가 없이는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 선생님이 되고 나서 제일 잘했다고 느꼈을 때가 뭐냐면 영어가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웬만한 영상 하나 보려고 해도 영어로 되어 있고요. 공항에서 영어 때문에 곤란하신 적 다 있으시죠? 없으실까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이럴 수가 잠시만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 어떤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중학교 1학년도 자유학기제랑 수행평가 그리고 학원 프로그램, 특목고 자사고 내용까지 해서 사실 이게 100페이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양은. 근데 이걸 다 하게 되면 아마 집에 못 가시니까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하고 6월에 다시 한번 할 거니까 그때 꼭 빠지지 말고 와주시면 좋겠고요. 주변 학교 분석까지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유학기제에 대한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거고 지금 초등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주변에 이제 학교 배정을 받기 전에 한번 전화를 해서 자유학기제인지 학년제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돌렸는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1년 내내 놉니다.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15년도에 교과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들은 고1 때 개정된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중1부터는 개정된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15일에 있었던 수능 영어 얘기까지 이렇게 큰 그림을 잡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빠른가요? 아니요. 네, 제가 강사 출신이라 말이 좀 빠른데 그래도 듣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학생이 되면 달라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업 시간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즐겁게 놀다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조금 수업이 늘어나고 기존에는 한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가르치셨다면 이제는 과목별 담당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생긴 것이 교과 집중 이수제인데 이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술 같은 과목을 예전에는 중 1, 2, 3에 나눠서 배우다가 이제는 한 학년에 몰아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목 수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과목 수는 줄어들죠. 한 학년에 다 배워버리니까. 하지만 이제 학생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필수 교과 외에 선택 교과를 하게 되는데 이건 교장 대량으로 보통 중국어나 정보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퀴즈인데요. 이거 맞추시면 상품도 있습니다. 자, 중학생이 되면 달라지는 거 뭘까요? 상품, GMB 계단 무료 이용권. 하면 100번까지 가능합니다. 내가 복권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김치냉장고. 위에 놓을 수 있는 컵. 네. 맞춰보세요, 어머니. 중학생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말투. 말투야. 가슴이 아프네요. 지연이 착한데. 바로 입시죠. 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진짜 대학을 생각해서 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그냥 놀았다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자기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설계를 해야 돼요. 일찍 입시를 알수록 대학을 잘 갑니다. 부모님들이 관심 있는 만큼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갑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네가 공부 잘해봐라 내가 그럼 대학을 얼마든지 서포트하지.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도 부모님이 모르면 대학을 잘 못 갑니다. 대학을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지금 우리 아이들 문과, 이과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왜 자꾸 꺼질까요? 일단 문과, 이과 구별법인데요. 문과는 흑토, 이과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이나. 자,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문과는 음매, 이과는 화학, CL. 눈이 녹으면 문과는 봄이 온다, 이과는 물이 된다. 이렇게 문과, 이과를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이과 통합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런 걸 구분하나. 문이과 통합이란 거는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문과생들도 과학적인 소양이 필요하고 이과생들도 컴퓨터 같은 소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된 것이고 수학은 여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 들으셨죠. 이과를 가기 위해서는 수특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기의 성향을 파악해서 진로를 설정한 아이들만이 나중에 독서나 생기부 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성향을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우리 여기 지금 초등부부터 중등부까지 어머니들 다 계신데 일단 잘 설정을 하셔야 될 게 중3까지 영어를 끝내야 되는 방향이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보내시는 이유가 되게 다양합니다. 영어 회화를 잘했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다 다니니까 맡길 곳이 없어서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모님들이 모두 고등학생이 되시죠. 모든 이유가 빨대기처럼 모여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로 하나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학원을 잘 선택해서 보내지 않으시면 나중에 정말 대학을 갈 때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첫 모의고사 성적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3월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하고 85% 일치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면 준비가 된 아이만이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들이 전부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절대 사기치고 싶지 않고 솔직히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하세요. 그냥 학교 시험 성적에 만족을 하시면 안 돼요. 학교 시험 성적은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혼자 해도 나와요.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진짜 학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자유학기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자유학기제는 핀란드에서 온 겁니다. 핀란드에서는 아이가 좀 성숙한 중학교 3학년 때 시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애들이 거의 초등학교 7학년 수준인 중학교 1학년 때 시행을 해서 1년간 못 모르고 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보내야만 아이가 고등학교 때 힘들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중1이 어쩌면 기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3 때 그러면 공부하면 다 늦고 대학 못 가는 건가? 그건 아니죠. 저 같은 선생님 만나면 돼요. 그날 공부 안 되면 집에 안 가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쉽지 않죠. 저 같은 선생님 없으니까. 예, 일단 자유학기제는 1학기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유학년제로 이제 다 바뀐다고 하네요. 그래서 1년 내내 노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이 노는데 얼마나 더 놀리겠다는 건가. 그리고 이제 시간표를 보게 되면 점심시간 이후로는 계속 놀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시험을 보고 놀라죠. 자기 성적에 대해서. 학교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적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더라도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학원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녀야 돼요. 그때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 자유학기제인데 뭐 놀아라.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대학을 못 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현실이라서 제가 이제 대치동 가서 이런 얘기하면 다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은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현실이 정말이냐고. 일반고에 가서 반에서 5등하면 명지대 잘 가야 숙명여대 갈 것 같잖아요. 못 가요. 인서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카이는 왜 스카이인데요? 정규 1등 계속 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 정규 1등 계속하지 못하면 우리는 대학을 못 가나요? 그건 아니죠. 계속 들어보시면 길이 보이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다양한 시험 유형이 있는데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 이게 서술형 굉장히 어렵죠. 이 서술형에서 실력을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자체가 말하기 쓰기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말하기 쓰기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GMP 온라인을 했던 아이들은 굉장히 말하기를 하루에 100번씩 시키잖아요. 31일 동안 3,100번. 하루도 빼먹으면 안 돼요. 30만 번 발화가 있어야만 말하기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이 말하기를 잘할 수 있게 어릴 때부터 학습 습관을 잡아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약해지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주말도 없이 계속 관리를 하잖아요. 그게 어릴 때 잡힌 습관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이 대학을 결정한다고 확신합니다. 진짜예요. 학습 습관이 잡히지 않은 대로 대학이 간다? 고등학교에 가서는 공부해봐야 늦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특징이 책상만 봐도 알아요, 저는. 책상 가운데 단어장이 있어요. 그때 단어를 외워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단어 외우면 늦습니다. 중학교 때 이미 단어를 다 완성하고 가야 돼요. 여기서 가능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찍 했던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단어 외우기 시작해서 수능단어까지 완성시키고 보냈어요. 얼마 전에 연락 왔어요. 명도외고 갔던 제 제자가 선생님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지금 학교에서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저하고 모든 단어를 다 다루고 올라갔기 때문에 설령 까먹었다고 할지라도
단어가 22번 반복하면 되거든요, 어머니. 시간차를 두고. 단어는요, IQ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보느냐에 달려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을 단어장을 보게 하느냐, 그게 저의 역할이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게 막 계속 잔소리 한다는 게 쉽죠? 쉽죠가 아니라. 쉽지 않죠. 저도 이제 칭찬만 하고 싶죠. 하지만 아이들이 원래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직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고맙다는 얘기 듣고 싶어요. 진짜로.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서 저 찾아오는 아이들, 제 결혼식에도 다 왔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을 재수 학원에서 만났는데, 제가 재수생이었던 게 아니고 기숙학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일단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과정을 평가해서 공책을 정리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거나 시험형 수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형 수행을 보시면 자기소개를 8문장 이상 이런 단어들을 넣어가지고 만들거나, 등급이 또 정해져 있어요.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정해져 있어서 A등급 시험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A등급은 만점이 10점이고요. B등급은 좀 쉽지만 만점이 9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GMB를 다녔던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A를 선택을 해서 약간 감점이 되더라도 A등급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3 같은 경우에 수행평가 내용을 보시면 Think about a person that you like or respect 보시면 네가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가 말하기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GMB 온라인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던 아이들이 발음도 좋고 여름도 되어 있고, 특히 저희 아이들은 또 팝송도 되게 열심히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하게 공부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개정 내용을 보시면 말하기 쓰기 교육이 좀 강화가 되었고요. 기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째려보는 영어 잘하죠. 듣기라던가 독해, 남이 써놓고 남이 얘기하는 거, 자기가 직접 말하고 이런 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수능부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수능은 이렇게 다양한 토픽이 있습니다. 아카데믹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문제 유형도 이렇게 다양해요. 문제 유형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어휘하고 문법입니다.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제 풀 때도 26번, 29번을 마지막에 풀어라. 그리고 빈칸 추론 유형이 제일 어려워서 이번에 오답률 탑5를 기록한 것도 빈칸 추론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수능 시험을 잘 보도록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켜야 하느냐. 자, 이게 수능 시험을 약간 도식화한 겁니다. 한번 풀어보실까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풀라고 하지? 문과는 1111, 이과는 121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정답은 뭐죠? 혹시 아시는 분? 1이죠, 1. 예, 맞습니다. 주어져 있죠. 이게 수능이 이렇거든요. 수능은요, 답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항상. 수능 시험은요, 답안이 공개되는 유일한 시험입니다. 어머님들 토익이나 탭스, 공무원 시험 보셨죠? 공무원 시험을 안 보셨고요. 그 시험을 보시면 답안이 공개가 안 돼요. 내가 뭘 틀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능은요, 답안이 바로 공개가 되고 행정소송이 바로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시시베비가 없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그널이나 이런 답안의 근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영어를 잘 풀려면 수능 영어 특징을 보시면 다양한 분야의 지문이 나오고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주어 여기 첫 번째 문장만 해도 4줄이고 뒷부분 보시면 7줄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애들이 얼마 만에 풀어야 되냐면, 얼마 만에 풀어야 되죠? 90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한 지문당. 시간이 1시 10분부터 2시 20분까지 7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점심 먹고 나면 졸린 데서 이제 외국어 영역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듣기가 17문항이거든요. 이 듣기는 다 맞아야 돼요. 수능 영어 듣기를 틀리면 이비인후과 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귀가 이상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한테 시험을 보라고 했더니 거의 다 맞아요. 2개 정도 틀리고. 근데 애들이 듣기가 많이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안 들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듣기는 매일 들어야 돼요. 듣기는 매일 듣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에서 듣고 받아쓰기하고 쉐도잉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해서 17문항을 맞추고 시작을 해야 절대평가에서 90점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90점이지만 89점하고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려가지고 대학이 갈라져요. 그리고 이제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긴 지문에 익숙한 게 필요해요. 아이들이 긴 지문에 익숙해지려면 짧은 책을 100권 읽으면요, 어머니 빨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해석은 못해요. 긴 문장을.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저희 학원 아이들은 문장을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수능 같은 경우에 직독직해를 시킵니다. 어릴 때는 생각단이라고 해서 GMB 교재에 있는 주어 동사에서 끊고 전명구 앞에서 끊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한번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The combustion of oxygen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sending out by products called oxygen free radicals. 모르시겠죠, 잘. 이 연소인데 산소의 연소죠. 이 산소의 연소 뒤에 보시면 이 전명구와 대절이 꾸며주고 있어요, 명사를. 이렇게 직독직해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꼼꼼하게 해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느낀 건데 애들이 해석을 시키면요 맞지도 틀리지도 않게 해석을 해요. 한국식으로 의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짧은 건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긴 문장 7줄 같은 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문장을 분해를 해가지고 주어동사 찾는 훈련부터 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2018년 40번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In this regards, even a journey through the stack of a real 이거를 제가 원어민한테 읽으라고 했는데 못 읽어요, 한 번에. 그래서 놀래죠. 그 영상 보셨나요? 캠브리지 학생이 수능 영어 못 푸는? 그거 너무 어렵다고. 이거 한국 학생들이 이거 영어로 푸냐, 한글로 푸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네, 수능 영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영어를 우리 아이들은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어를 1등급이 맞도록 할 수 있느냐? 영어는요, 단어가 일단 되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는요, IQ가 아니에요. 단어는 성실함에 달려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보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있는 과목은 저는 사실 다른 건 모르겠고 영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미분 접근 하기에는 아직 이해력이 딸리잖아요. 너무 어리면. 하지만요, 어린아이들도 고등단어 할 수 있어요. 초3도 제가 시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GMB에 있으면서 어떻게 단어 공부를 하는지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때까지는 GMB 영어를 하다가 중등부에 올라가게 되면 저희는 이제 확인 영어 셋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가지 큰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는데 단어와 수거, 그리고 모든 모의고사, LC, MEP라는 내신 프로그램, 문법, 영자신문 이렇게 6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인데 단어량을 키워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영어 실력은 단어 실력이 됩니다. 2만 단어 정도 하면은 영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 학원을 나가는 아이들은 중3이 되었을 때 무조건 고등단어까지 9,400개 거의 10,000단어에 이르는 단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단어를 약속할 수 있는 학원은 드뭅니다. 제가 많이 해봤고 시켜봤기 때문에 단어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진짜로 성실하게 온라인 숙제를 하고요. 매일매일 관리만 들어가면 솔직히 말해서 단어만 돼도 하시잖아요. 해석이 되잖아요. 단어만 돼도. 단어가 안 돼서 한 질문에 20개 이상 모르는 단어 있으면 해석하기 싫어져요. 일단 단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고 들리지도 않고 안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 단어를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매일 학습량을 채워가게 되면 처음 할 땐 힘들어요. 고등단어니까. 3음절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계속 나와요. 소리가 계속 나와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를 통해서 인간이 발음할 수 없는 단어를 못 외운다고 하거든요. 소리를 통해서 외우는 게 제일 정확하고 그걸 10번 정도 반복하면 애들 다 나옵니다. 단어 귀신돼요. 우리 학원 아이들은 무조건 고등단어까지 제가 다 끝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는요. 단어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수거예요. 대체 뭐 계속 중요하다고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수거가 더 중요합니다. 보시면 extinguish the fire 보시면 똑같은 뜻이거든요. put out the fire. 근데 extinguish가 훨씬 어려운 단어죠. 근데 외국 사람도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게 소화기거든요. ER이 붙으면 extinguisher. 누가 불을 끈다고 하지 불을 소화해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영어는 쉬운 말을 더 좋아해요. 근데 이 쉬운 수거 때문에 독해가 안 돼요. put도 쉽고 out도 쉬운데 put out이 불을 끄다는 거는 외워야 알아요. put out the fire.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고등학생도 많이 가르쳐봤는데 고1인데 단어량이 1200개도 안 돼요. kind, love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래서 단어장을 책 가운데 놓고 외우기 시작해요. 일주일에 500개씩 외워요. 그럼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할 건데? 음리체기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영어를 완성해놓고 단어를 해놓고 가지 않으면 중학교 때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시간이 제일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가면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거도 중요하고 영어는 뒤에 동사가 중요해요. 동사 뒤에 형태까지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배우려면 deny가 뒤에 ing를 취한다는 것만 배우면 반만 배운 거고 deny가 사형식일 때 거부하다 뜻이 바뀌거든요.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배울 수 있는 학원에서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수거 공부를 보시면 아마 부동사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수거인데 우리 학원에서는 수거를 뜻이 너무 어렵죠. 이어동사 이것도 좀 잘못된 표현인데 이어도 있고 삼어도 있고 사어도 있거든요. 수거가. 근데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어긴 하죠. 동사, 부사. 전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부사가 사과인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이게 일본식 그 사전을 번역하다 보니까 코스 야기하다잖아요. 야기란 말 쓰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사전을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문구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잘 번역을 해줘야 돼요 우리말로. 이 프리벨 in, 프리벨 or, 프리벨 over 이거 모두 다 수능 기출 어휘 수거거든요. 뜻이 다 달라집니다.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꼼꼼하게 수거도 온라인이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자 신문이 중요한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학생이 이제 상산고에 면접 보러 가는데 뉴욕타임즈 기사를 줬어요. 그래갖고 보러 가는 길에 보면서 갔죠. 근데 이제 면접 내용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물론 그건 좀 드라마틱한 일인데 면접을 그래서 잘 붙었거든요. 어쨌든 그 친구는 이제 한양대 응용화학부에 갔고 제 결혼식에도 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영자신문이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아주고요. 아이들이 영어가 수단이자는 공부를 하게 해줘요. 그 미국에 보시면 3대 토론대회가 있어요. 아파, 아다, 세다라고. 네, 들어보셨나요? 그 토론대회에서 1등한 아이가 미국을 이끌어갑니다. 미국 아이들한테 영어는 수단이죠. 영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우린 영어가 거의 목적이 돼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신문을 공부하면서 영어를 통해서 다른 과목을 배울 수 있고 다른 걸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가능하고 지문이 되게 길기 때문에 긴 지문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모든 영어 시험의 유형이 다 똑같아요. 주제 찾기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수능을 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음악, 태권도 이런 거 제발 시키지 마시고 책을 읽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해 능력이기 때문에 독해를 다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 주제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첫 문장을 읽고 그 다음 내용 상상해보기. 거의 영어 영역 강사는 언어 강사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논술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꼼꼼하게 해석을 하지만 나중에는 유형별로 해서 사실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는 모든 문장을 해석해서 풀진 않습니다. 수능시험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토픽을 찾고 토픽은 소재예요. 그 토픽에 대한 화자의 아이디어가 주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문 찾는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지금부터 책도 많이 읽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MEP는 잘 아시겠지만 교과서가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작을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사실 모든 문장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문장을 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영작 프로그램이니까 집에서 꼭 숙제가 나왔을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LC 같은 경우도 집에서 학년별 기출이 다 들어있습니다. 학년별 기출이 다 들어있어서 지금 중1반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부터 시작을 해서 12월부터는 고등학교 듣기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유형별 듣기가 레벨별로 있고 주제별로 다 있어서 얘들이 숙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성적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약한 유형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애들이 응답 유형이 약합니다. 의외로 계산 문제는 잘해요. 동계산이 빨라. 근데 응답이 약한 게 애들이 응답이 잘 틀려요. 아파 그러면 잘 됐네. 이걸 모르고 있어요. 대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응답 유형 같은 경우도 골라가지고 공부를 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들을 수 있거든요. LC는 이제 받아쓰기가 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따라 읽기, 녹음도 이제 시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또 중요한데 문법은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학교 때 문법은 쉬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중학교 때 문법이 배운 게 고등학교 때 똑같이 나와요.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 과정이 영어는요 초중 고등학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끝낼 수가 있어요. 단어만 하면 돼요. 고등학교 거는.
볼게요. 초등학교 영어 문제입니다. 또 풀어야 돼요. 앨리스는 단수니까 뭘까요? 예, 이즈죠. 확신 있게 하셔도 돼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자, 중학교 영어 문제입니다. 뒤에 부분 보시면 돼요. S가 S니까 복수죠. 뭐죠? R.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능 문제입니다. 뭔가 단어만 조금 어려워지고 문장만 길어졌죠. 하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선생님 왜 이게 중학교 문법책, 고등학교 문법책 따로 있나요? 물어보시면 그건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나눠놓은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중3까지 영어 문법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 문법책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문법을 완성해야만 어려운 서술형이나 이런 것들을 풀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부교재랑 같이 진행을 하는데 부교재가 문법 이제 교재보다 더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 학원의 수준을 보시려면 부교재를 보시면 돼요. 얼마나 많은 책을 주는 건지. 자,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갔을 때 일정입니다. 처음에 이제 3월에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가자마자 모의고사를 봅니다. 학기초라 어수선하죠. 모든 게 다 낯설고. 그런데 갑자기 중간고사래.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니까 이제 교과서 진도 나가는데 6월에 모의고사 보고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여름방학이야. 더워. 공부 좀 안 되죠. 그러다가 다시 8월 됐다가 다시 중간고사. 은미체기가 안 할 수 없죠. 그러다가 10월에 추석 있고 운동회 있고 학교 행사 막 있고 축제 있고 11월에 또 모의고사네.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 하면 끝납니다. 1년이. 고1이에요. 고2도 똑같아요. 애들이 입시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6월이 돼서야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늦었죠? 근데 너무 좋아요. 지금 저는 고등학생들만 보다가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설명해야 하면 어두운 얘기밖에 못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지금 시간을 갖고 계시잖아요. 누구도 없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 우리 애 아빠가 사업을 그때 시작했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일종의 여러분은 지금 1억 2천만 원, 만약 중1이라면 1억 2천을 가지고 베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매년 2천만 원씩 줄어듭니다. 대학 가기 직전까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베팅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행복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시험 범위를 좀 보여드리면 영어 교과서에 부교재에 모의고사 학교 프린트 나옵니다. 범위는 교과서 3강, 부교재 10강, 모의고사 3회분, 학교 프린트까지 대략 1200에서 1500문장입니다. 중학교 때는 많아봐야 한 과에 40문장? 그래서 3개 하면 120문장 암기하면 돼요. 웬만하면 암기할 수 있어요. 회화까지 해도 얼마 안 되죠. 200문장. 고등학교는요, 암기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기해야 될 문장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죠. 중요한 문장이 뭔지도 모르고 막 외우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학원에 보내셔야 돼요. 바로 여기죠. 죄송합니다. 네, 진짜 너무 자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까지는 성취도예요. 90점만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90점이 자기 점수가 아니에요, 어머니. 중학교 때 90점이 고등학교 때 90점이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시면요, 1등급이 4%예요. 일반고에 보내시잖아요. 스카이 가고 싶다? 전교 1등 계속 해야 돼요. 진짜예요. 게다가 내신으로만 가는 게 아니죠. 학생부 종합전형.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서울상위 15개 대학. 마지막이 숙명여대입니다. 15개 대학은 내신으로만 뽑는 전형이 5%밖에 안 돼요. 이것도 교육부가 화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뽑습니다. 대부분이. 수능으로 차라리 24% 뽑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안 하겠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부터 공부해야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좀 시간 관계상 넘기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중3까지 아이들이 수능 영어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때 1등급 맞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시고 계속 보내세요, 제발.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소서랑 다 가지고 있어요, 애들. 제가 보냈던 대원회거나 아이들 이화회거나 다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중1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면접 문제도 뽑아줘서 적어오라고 했어요. 아직 많이 가다듬어야 하지만 자기가 로드맵이 있다면 결코 먼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목표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힘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영어의 실질적인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학원이 되는 게 사기치지 말고 진짜. 그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학생부라는 용어조차 모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준비했는데 해드릴까요? 아니면 좀 넘길까요? 지금 절반 했거든요. 넘길까요? 네. 6월에 다시 할까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10개가 뭐고 비교과는 뭐지? 교과는 아닌 것 같고 안일비자 써서 비교과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좀 넘기고 대학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간다. 예, 진짜입니다. 정시가 24%, 수시가 76%예요. 보시면 수시 비중이 압도적이죠. 정시는 뭘로 가는 건지 아시죠? 수능으로 가는 겁니다. 수시는요. 내신이지만 수능도 들어가요. 수능은 최저 등급으로 들어갑니다. 최저 등급이 뭐냐면 언어, 수리, 외국어, 언수회가 6등급 이내에 들어야 돼요. 2 최소한 거르겠다 이겁니다. 지방에서 아무리 전교 1등 했어도 수능이 어느 정도 돼야지 최소한도로 거르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수시 전형은 크게 4가지인데 학생부 교과는 내신 100으로 가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은 수능에다가 그 어려운 스펙, 비교과가 들어가는 거고 논술 전형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술은요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답이 있어요. 답이 존재합니다. 답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 교수가 생각하는 답안이 존재하고요. 사실 논술은 미리 시키실 필요는 없어요. 미리 시켜봤자 뭐 제일 중요하지 않은 온고지, 작성 요령 이런 거라 배우고 미리 하실 필요 없고 나중에 이제 하시는 방법도 나중에 설명할 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능 5등급도 성균관대에 붙었다?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 애가 수능 3등급, 내신도 3등급인데 이거는 다 특목고생 얘기입니다. 인프라 자체가 틀려요. 동아리 개수가 거의 50배에서 100배 차이 납니다.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저한테 배우는 거고 메시한테 배우는 거고 약간 그런 차이? 동아리나 이제 교수들 수준이나 과제 연구 수준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인프라가 달라서 그래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시거든요. 내신이 굉장히 많이 깎이죠. 잘하는 애들만 모여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만 가잖아요. 그런 애들 사이에서 당연히 내신 나오기 힘들죠. 하지만 그걸 다 뛰어넘는 비교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부분은 이제 자소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는 너무 기니까 다음번에 다 준비돼. 이것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외고랑 국제고 시간표입니다. 1월과인데요. 1월 시간이 일주일에 7시간에서 11시간 정도 배정이 돼서 아이들이 외고를 졸업하면요. 제2외국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고요. 국제고 시간표입니다. 논리학도 배워요.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입학시 얼마나 드느냐 네, 이런 거 준비해봤는데 이하외고 보내신 분이 있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 중에 18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근데 의외로 너무 좋아하세요. 다 기숙학교고 안 보니까 고등학교 때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좋습니다. 애들이 자기들끼리 있고. 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톡으로 메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힘든 일입니다. 제가 메일 보내고 있는데 제가 왜 하느냐 귀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메일 숙제가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메일 숙제하라고 하면서 내가 이 정도 약속도 못 지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서도 너무 소울을 담아서 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사 생활 17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쓴 적이 없습니다. 믿으셔도 돼요. 전 하나 말고 이런 거 없어요. 그날 공부가 안 되면 다 하고 가야지 라는 게 저의 모토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친해지는 과정에서는 좀 너무 푸시하지 않지만 좀 친해지고 나면 애들도 믿고 따라요. 그리고 이제 중등반은 학생방이 따로 있어요. 주말에도 숙제 안 했니? 너 왜 안 하니? 계속 들어갑니다, 관리가. 그래서 이런 학원 없다고 저는 단언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초등 1학년이나 아주 어린 아이들 보내신다면 모든 학원이 이렇지 않을까? 없습니다. 저랑 뱃소리를 같이 지금 제 건지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강이나 과외를 들으면 되지 않을까? 사실 인강은요 완강률이 4%예요, 어머니. 아까 보셨지만 1등급 아이들이 4%입니다. 완강이 안 돼. 하다가 컵라면 먹고
화장실 가고 1, 2강 듣다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과외를 하면 우리 아이가 더 낫지 않을까? 제가 만나본 과외 선생님은 대부분이 다 자기 학업이 더 중요해요. 아이의 성장에 대해 관심이 없고 아이가 그날 단어 테스트가 안 됐으면 다음날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 와요. 자기 시간만 채우죠. 그리고 수업하기 전에 책을 한 번도 들춰보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 같은 과외 선생님 만나기 힘들어요. 저도 과외를 했었지만 그 아이가 정말 성장해서 잘 되는 걸 기쁨으로 느끼는 그런 선생님 만나기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는 과외를 하고 계시다면 자르십시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자르세요. 그리고 여기 보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개인 포트폴리오를 작성해가지고 한눈에 아이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부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어책을 5권 정도 썼는데 영어 교재 같은 경우는 쓸 때 서점에서 판매가 가능한가를 두고 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범용성이라고 하는데 시중에 있는 교재만 사용하는 학원이라면 수준이 뻔합니다. 셀프 스터디가 가능한 교재만 쓰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직접 만든 자체 교재를 많이 쓴다는 거는 그만큼 수준이 있다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이들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주변 학교 분석인데 사당중학교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너무 힘드시죠? 다음번 6월에 더 자세하게 저희가 이제 지역에 위치한 학원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학교가 나오고 있는지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걸 준비했고요. 네. 동독여 중에 굉장히 시험이 어렵습니다. 서술형 비중이 5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아이들도 읽어볼 만한 책 3권 준비했습니다. 아, 책을 읽으라고 해놓고 뭘 읽으라는 거냐? 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읽어야죠. 아이만 읽으라고 했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다 끝났습니다. 자, 아이들한테 항상 제가 하는 말이죠. 하면 된다. 그리고 애들이 저한테 합니다. 되면 한다. 하지만 제가 이제 항상 다 해라. 하기 싫은 것부터 해라. 성공한 아이들 특징을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은요 하기 싫은 일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대요. 제가 우리 아이들 영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책 읽는 거거든요. 영어로 된 책 읽기예요. 독해 능력을 키워주는 거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영어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